네, 코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였죠. 어제 날짜로 이제 벨트 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지스에서 런칭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오르비 체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서비스인지 뭐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토큰 이코노미나 실제 이제 돌아가는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질문하고 정보 공유하실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방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제 저학년방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레이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 일반 코인들 그 관련된 내용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고학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디파이 뭐 이런 쪽으로 해외 디파이와 마진 거래 이런 쪽으로 좀 나눠놨는데요. 요거는 영상 더보기란에 오셔서 그 각자 맞는 곳에 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벨트 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BSC가 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코린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최대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BSC라고 하는 용어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이제 약자입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BSC고요. 그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한 번씩 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클레이튼 이런 것들도 자체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만 움직이고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네트워크 위에서만 움직이듯이 바이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스마트 체인이 어떻게 최근에 좀 뜨게 되었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송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컨트랙 P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서 트랜잭션들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스비가 너무 올라가게 된 거죠.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뭐, 그 우리 클레이 스왑 한번 하는데, 오르비 브릿지를 한번 이용하면 몇만 원씩 그 수수료 내고 있는 이런 그 사항들을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다른 곳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저렴하면서 속도가 빠르고 좀 안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BSC입니다. 그래서 BS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가 한 500원 정도, 스마트 컨트랙 한번 하는데 500원 정도라서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대비해서는 거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그 위협할 만큼 그 DApp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벨트 파이라고 하는 오지스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BSC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운용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바이낸스를 그 거래가 없으셔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신규 가입을 하실 때 영상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나 아니면 추천인에 뭐 Y0TQ GFDC를 입력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뭐 수수료 할인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한데요. 왜 바이낸스에 가입을 해야 되냐고 하면, BSC 네트워크에 태우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한번 출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BEP20이라고 하는 그 BEP2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그 별도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출금을 할 때 BEP20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낸스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입이 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메타마스크가 그 기존에는 이더리움을 우리가 사용하던 그 지갑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BSC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여우 모양 옆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누르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맞춤형 RPC를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여기 RPC URL, 그 다음에 요거 56 적고, 요것들은 이제 선택사항이 있지만 적어주면 실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BSC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서비스 두 개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번에 지금 런칭한 벨트파이에서 비너스라든지 팬케이크 스왑을 좀 연계가 돼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것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너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BSC 기반의 담보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산들을 예치를 시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랜딩 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침 최근에 한 1, 2주 전에 이제 찍어놨어요. 요런 이제 썸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은 뭐 이더리움을 제친 요거를 소개합니다에 제가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아실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은 어떤 거냐면 BSC 네트워크 기반에서 움직이는 클레이 스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클레이 스왑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자산을 이렇게 페어로 예치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토큰인 KSP를 이자로 받는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팬케이크는 어떤 거냐면, 팬케이크도 두 가지 자산을 이렇게 페어로 예치를 시키면 여기에서는 케이크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레이 스왑 대비해서 거의 한 20배 규모예요. 20배 정도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이런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팬케이크 스왑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왜 알아야 되냐면, 벨트파이가 최초의 IFO라고 하는데 코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팬케이크 스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한 1, 2주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여기 이제 팬케이크 스왑 살펴보기고 제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벨트파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서비스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뭐 벨트, 거버넌스 코인인 벨트의 가격이라든지 뭐 APY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흥미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체적인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거는 좀 더 자세한 거는 후속 영상들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뭐 우리가 BUSD라든지 아니면 가장 대표적 USDT, 그 다음에 서클사에서 받는 USDC,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다이, 이더리움 기반의 다이, 요 네 개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자산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예치를 하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전부 다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선호하는 자산이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양이 많거나 적은 자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다르다 보니까 얘들 간에 이런 좀 자산의 최적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벨트에 대준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일정량을 예치를 하면 이것들을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오토매틱 볼트 컴파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자기들이 잘 운영해서 이자를 주겠다,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벨트 파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왜 이제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갔을 때는, 우리가 1급 파밍 분야, 클레이 스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클레이 스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L, 결국 이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산의 가격이 뭐 클레이와 이더만 해도, 클레이와 ORC를 해볼게요. 최근에도 오늘 ORC가 많이 올랐으니까, 클레이와 ORC가 페어로 들어갔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대비해서 클레이와 ORC 비율이 깨지게 되면, 즉 처음 넣을 때는 클레이 한 개당 ORC가 뭐 100개 정도였는데 ORC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클레이 한 개당 ORC 3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비율이 확 바뀐 거잖아요. 비율이 뭐 1대 100이다가 1대 30으로 이렇게 확 바뀌게 되면, 처음에 내가 클레이 뭐 100개 넣고 오르비 체인 10,000개를 넣었는데 나중 되면 클레이 개수는 확 늘어났는데 오르비 체인 개수는 확 줄어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AMM이라고 하는 오토마켓 메이커의 알고리즘이 불러온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즉, 이제 IA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스테이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변해도 크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안 변하는 자산들을 내가 예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로 원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는 리스크는 환차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달러의 기반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원화가 중요한데 이게 달러가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세라 가지고 1달러가 현재 뭐 11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내가 1년 뒤에 찾았을 때 달러가 뭐 900원 된다. 그러면 나는 손해겠죠. 왜냐하면 난 달러로 지금 투자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달러가 원화 가치 대비해서 떨어지면 손해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환차선 개념만 아닌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거의 없다. 0은 아니겠죠. 거의 없지. 0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지금 뭐 투자 수단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이율로 지금 제시하는 게 대략 한 3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실 때는 물론 여기 30 플러스 이제 벨트가 포함됩니다. 벨트가 포함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스테이블한 코인들만 넣어가지고도 30%의 플러스 알파 벨트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봐야 되니까 요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뭐 거래들이나 이런 분들이 코인으로 이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보신이나 아니면 내가 코인판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걸로 이제 그냥 좀 지키기 전략을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이제 좀 큰 돈을 넣을 수 있다고 이제 좀 하는 그러한 니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를 지급을 하니까 이 벨트가 그러면 몇 프로나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하루에 33,926개가 지급이 되는 거고 단 무한대로 지급되지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발행이 되니까 화폐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화폐 가치 즉 화폐라고 하는 여기서 벨트 벨트 코인의 개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개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도큐먼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하루에 33,926개라는 볼트가 발급이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비전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는 비전은, 먼저 페이지 1으로는 이제 벨트 요거를 런칭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요즘은 다 어딧이 되게 중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SC라고 하는 요런 BSC 요 스마트 체인에서는 워낙 하루에도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거기다 보면 스캠, 즉 사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요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S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글로벌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글로벌한 상태에서의 이런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는 아마 오디시 이제 필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지 1에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런칭을 시킨다. 그 다음에 뭐 감사를 받겠다라는 거고 페이지가 제로에는 그랬고 페이지 1에서는 이제 풀들을 더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이제 기반하겠다는 건 스테이블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 스테이블을 해서 이제 TBL을 어느 정도 드리는 효과가 있겠죠. TBL이라고 하면 토탈 밸류드 락 돼가지고 우리가 자산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스테이블이면서 많이 주니까 초반에 일단 TBL을 좀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BSC를 써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그러니까 고급반 계시는 분들은 고학년반 계시는 분들은 요즘 뭐 팬케이크라든지 뭐 굿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막 300% 400%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아쉬울 정도로 이런 것들만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거 이제 스테이블 30% 40%짜리 가지고는 사실 크게 이제 좀 이슈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풀 타입이 추가되는 거는 사실 필연적일 거다. 라고 이제 좀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은 이제 뭐 싱글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크 LP, 즉 이제 케이크 LP라는 거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들고 오고 뭐 이런 것들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이제 팬케이크 스왑에서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봐도 팬케이크에 그 잠겨져 있는 가치가 5조가 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5조가 넘는 것들이 이미 있는 그 자산들을 여기 와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케이크, B&B 이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페어들을 가져서 바로 이제 넣을 수 있게 해준다. 라면 이제 좀 더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 에디드 크로스체인 리퀴드 풀, 즉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클레이튼, 여기 그 다음에 아이콘 이렇게 있네요. 즉 여기에 이제 브릿징 에셋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단 말은 뭐냐면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뭐 추가하겠다, 이제 리퀴드 풀에 이제 크로스 체인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오르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오르빗 체인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든지, 그건 이더리움 토큰이잖아요. 그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있는 거는 클레이를 오히려 가져온다든지, 뭐 KSP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그걸 해보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아이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옮기겠다라는 게 이제 페이지 1이고, 그 다음 페이지 2로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크로스체인 리퀴드 풀인데, 이거는 스테이킹된 뭐 리퀴드 풀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확장이 돼 있겠죠. 이게 클레이튼 마크 같고, 여기 테라 마크 같고, 이게 코스모스인가 보죠. 코스모스고, 그 다음에 이게 트론인가? 예, 트론 같네요. 트론이고, 폴카닷,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한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제 기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들, 요게 컴파운드 같고요. 요게 커브드, 그리고 얀 파이레스, 그 다음에 아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러한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것들도 내가 끌어들여 보겠다.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BSC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어요. 라는 게 이제 뭐 전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상으로는 최소한 이제 페이즈 1 정도까지는 가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장착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이거 같아요. 이제 결국 벨트라는 게 결국 초기에 발행이 된다는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IFO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IFO라는 게 이니셜 뭐 파밍 오퍼링 뭐 이런 건데요. 어떤 거냐면 팬케이크 스왑에서 할 수 있는 토큰의 분배 방식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현재 시간은 3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 오후 10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딱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블럭 넘버인데요. 블럭 넘버가 지금 요 번호일 때 되는데, 그게 지금 대략 시간으로 보니까 10시 30분인데, 그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beta.belt.py 들어가 보시면 요 화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가 실제 라이브 딱 되는지,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IF에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니셜 팜 오퍼링을 하고, 이게 이제 신규 코인을 발행하는 하나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IFO라는 섹션이 있어요. 요 IFO라는 섹션에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2, 3주에 한 번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월 10일 날 열리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서 저 항목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일정 시간,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제 리퀴드 LP 코인을 만드는 거죠. 케이크라는 코인하고 BNB,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토큰이죠. 그래서 케이크랑 BNB를 묶은 코인을 여기다가 예치를 시키면 이제 내가 참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앞에 거 이전에 했던 게 3월 4일날 일드 와치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던 건데, 요때는 이제 런치 타임 정해졌었고, 그 다음에 세일하는 물량이 여기는 800만 개를 팔려고 했었네요. 800만 개를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으려는 돈이 이제 80만 불이다. 이라는 거는 한 개 0.1불이었다는 거죠. 0.1불로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벨트 같은 경우는 일단 20불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20불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게 이 화면이 아직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20불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봤고, 자료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혹시 공모주 청약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즉, 공모주 청약처럼 우리가 경쟁률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돈 넣은 만큼 먹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경쟁률이 우리가 1000%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케이크 그 BNB LP를 1000불치를 넣었다고 치면, 이거 1000불치를 넣었다고 치면, 여기서 100불치만 사지는 거예요. 그럼 100불치는 사라지겠죠? 100불치는 사라지고, 나머지 900불치의 케이크 BNB는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기 가격 따라가지고, 뭐 100불치니까 내가 코인 5개를 이렇게 분배받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가 IFO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팬케이크 스왑을 일단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곳인데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저기 보면 홈, 뭐, 트레이드 여기 보면 제가 별도 영상도 사실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팬케이크 스왑.파이낸스 그 주소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지갑 연결을 하면 제 지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IFO를 눌러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아직 열리진 않았어요. 열리진 않았고 이제 여기에 열릴 거다고 그랬는데 그럼 처음에 준비할 게 어떤 거냐면 케이크라는 코인하고 BNB라는 거를 코인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트레이드 항목에 보면 리퀴디티가 있어요. 그럼 리퀴디티 안에 우리가 에디드 리퀴디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BNB랑 그 다음에 케이크 제가 지금 케이크가 있나요? 케이크가 조금 있네.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묶어볼게요. 그럼 묶으면 BNB와 케이크라는 그 LP 코인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번 해보죠. 뭐 얼마 안 드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창이 뜨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내가 그 BNB랑 케이크라는 LP 코인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LP 코인이 생겼을 테니까 요게 제가 뭐 얼마치인지는 뭐 계산이 지금 얼마 안 되네요. 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IF 여기 창에 가서 실제 이게 시작을 할 때 여기 이제 그 예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예치하기에 누르면 내가 넣어서 여기 진행할 수 있겠죠. LP 토큰을 내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일드와치 요 코인을 내가 받듯이 벨트 코인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정도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이 좀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 여러분.